안녕하세요.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. 오늘은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잠깐 제 얘기를 먼저 하면 주거복지에 대해 일을 한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이런 일을 제 삶과 맞닿아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.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이쁘다, 다 해주고 싶다, 그런 모성애도 당연히 있지만 이 돌봄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쉽게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못 간다거나, 내 배가 고픈데 아이 밥을 먼저 챙겨야 한다거나,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내 약속도 일도 다 뒤로 미뤄지고 그대로 꼼짝마가 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처음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러면서 이 어려운 마음이 눈에 보이는,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집에 더 많은 불만, 억울함, 서러움, 이런 것들이 밀려오던 때가 있었어요. 특히 첫째를 낳고는요. 그때 집이 2층이긴 했는데 창문에 있는 사방이 건물로 막혀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. 아마 그래서 더 우울하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 마음들이 들어왔다가 또 해소됐다가 반복하면서 복직하고 나서는 그냥 희석돼서 살아갔습니다. 그런데 5년 후에 둘째를 낳고 나선 그렇게 큰 슬픔이 오진 않는 거예요. 여러 원인이 있었겠죠. 아이도 한번 키워보기도 했고 제 스스로 나이를 먹으며 조금이나마 넓어진 인간에 대한 이해도 있겠고요.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을 공간의 변화에 두고 있어요. 둘째를 낳기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곳은 그 전 집보다 집 고도도 높고 경사도 엄청 가팔라요.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. 이런 단점을 뒤로 하고도 참 좋은 건 바로 이 채광이에요. 낮에 집에 있으면 불을 켜지 않아도 되고 하늘이 보인다는 그 자체가 참 좋더라고요. 저는 이것을 공간의 정서를 채웠다고 표현하게 됐어요.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 공간이 주는 따스함이나 안락함이 크더라고요. 게다가 최근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저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. 그냥 뒤로만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. 게다가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문도 못 열 정도로 추워요. 습기는 또 얼마나 차게요. 오죽하면 저희 신랑이 아니 물을 좋아했어? 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 지인은 이 공간을 보더니 여기서 작업을 했어? 라며 안쓰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좋아요. 이 모든 타인의 조롱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좋아요.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커피를 마셔도, 유튜브를 기획해도, 제 첫째 아이와 나란히 앉아서 그림을 그려도 다 좋더라고요. 이렇게 좋다라는 느낌을 이 공간에서 받고 이 따스한 감정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저는 이 느낌을 잘 기억하려고 합니다. 제가 살아가면서 저의 삶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시간의 한 조각이라고 여겨지거든요. 원래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. 특히 서울처럼 모든 자원과 사람들이 밀도 높게 있으면 더 그렇죠. 다만 이 집값이 오르는 이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르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버티면 되지만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겐 삶의 종착점으로 내몰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.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면 이것을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고요. 그런데 지금은 시대적인 변화 속에 있지요. 자원은 많은데 인구수는 줄어드는 미래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AI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유튜브 중에서도 챗 GPT? 강의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. 또 2020년부터는 이미 인구 절벽이 시작돼서 앞으로는 집값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.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과연 바뀔 수 있을지 그조차 알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는 시대에 우리 서로 살고 있습니다. 다 제쳐두고 집만 놓고 보자면
지금 집값이 약간 떨어졌지만 올해부터 규제 막 풀리고 있죠. 다주택자도 아파트 청약할 수 있고 양도세도 줄고 종부세도 줄고요. 이렇게 제도가 풀리면 당장은 아니지만 2, 3년 후엔 다시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. 누군가에게는 기회가, 누군가에겐 일상을 뒤흔드는 고통이겠구나.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변화되는 사회가 두렵지는 않아요. 오히려 새로운 것들은 신기하고 재밌고 배우고 싶기도 하고, 한편으로는 내가 또 다른 영역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기까지도 하더라고요. 이런 것들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, 이 고민도 너무 설레고 재밌고요. 그런데 두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. 집을 재산으로 생각해서 투기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미 집값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을 넘어선 지 너무 오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조차 1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것을 모든 영혼을 끌어서 시도해야 내가 이 사회의 평균선에 들어온다는 이 사회적 분위기, 집으로 계급을 정하는 현재 한국 사회 문화, 이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구분지어져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, 이런 게 참 두렵더라고요. 그럼 너도 하면 되지 라고 참 쉽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, 저는 그게 크게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타인과 비슷해지면 뭔가 안심은 되겠지만 그 큰 돈을 갚아가며 오랜 기간 동안 범례가 많아질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렇다고요. 최근에 가장 마음이 너무 아픈 건 일가족 사망 사건들인데요. 그런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 꼭 끼어 있더라고요. 저는 그분들이 정말 욕심이 많거나 나빠서 한심해서 그런 삶의 마지막을 살았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. 물론 개인의 책임은 있죠. 아버지로 인해 살해당한 아이들의 삶은 너무 비참하고요.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서는 첫 번째로 돌아봐야 하는 건 이 사회 구조라고 생각해요.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경쟁하는데, 사회에 나와서는 가시적인 데다가 사람이 일상적으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이 집까지 경쟁하고, 또 어느 집에서 사는지 서로 규정하고 내몰아가게 하는 이 제도들, 이 구조들, 이 분위기를요. 물론 돌아본다고 해서 이 제도를 바꾸긴 쉽지 않겠죠. 아니, 안 될 수도 있어요. 네, 안 될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이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열쇠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게 적어도 전부 내 개인의 책임은 아니다. 이 나라 사회 구조가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. 치솟는 부동산 정책을 잡을 재량은 없어요. 그 누구한테도요. 대통령도 못하는 아주 탄탄한 구조가 버티고 있잖아요. 이제는 자기 삶을 다 바쳐서 집을 구입하는 영끌족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. 그 첫 번째가 10년 동안 주거복지 활동을 해온 것이고, 두 번째는 이렇게 유튜브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활동의 폭을 넓히는 것이고, 세 번째는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만나고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. 그리고 더 많이 만나고, 그리고 더 많이 만나며 힘을 더 늘리는 것이에요. 양질의 임대주택은 반드시 더 많아져야 해요. 제가 임대주택 공고를 안내를 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다양한 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. 물론 임대주택의 질은 일반 주택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제 댓글에 임대주택은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이 심하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, 저도 그런 집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10년 전부터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러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최근엔 더 어려워졌습니다. 올해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 6천억 정도 됐었는데, 이게 5조가 깎여서 통과가 됐어요. 무려 5조가요. 이렇게 되면 예산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면 이게 제도로서 우리한테 올 때는 더 선별적으로 바뀝니다. 아마 말로는 이렇게 홍보할 거예요. 필요하신 분께,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, 이런 식으로 내세우겠죠. 그러면 가난이 더 낙인 찍히게 되기도 하고요. 그렇다고 멈출 순 없죠.
당연히 계속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목소리 내는 당사자분들과 조력자분들이 아주 많아요.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죠. 저도 여기에 아주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열심히 제 나름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집은 따스한가요? 그곳에 이야기가 있나요? 여러분의 행복했던 삶의 한 단면을 그려본다면 그 그림에 여러분의 공간이 함께 그려져 있나요? 앞서 제 이야기도 했지만 집이 좋든 좋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삶을 살아가고 마감합니다. 그 집이 모멸감이 아니라 편안하고 쉼으로 다가가게 하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야 해요. 임대주택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공간에 대한 상을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. 물론 제목처럼 저도 한강뷰가 보이는 탁 트인 거실이 있는 우리 집 인테리어를 자랑할 만한 집에서 살고 싶죠. 왜 아니겠어요? 그런데 그런 남이 주는 남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, 내 공간, 내가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살고 싶은 집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도 한번 끄적끄적 그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 임대주택 공고는 SH 역세권 청년주택이고요. 이런 수단은 4월 안에 최저주거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수다가 여러분께 쓸모가 있었을까요? 그렇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려요.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